오온에 관한 고쳐야 됩니다. 오온. 읽고 나서 내가 나중에 또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물질의 원인을 떠나서 물질은 지각되지 않는다. 또 물질을 떠나 물질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 연상하는 물질이 물질의 원인을 떠나 있다고 한다.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오류가 따른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물이라도 원인이 없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물질을 떠나도 물질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인 원인이 될 것이다. 결과를 낳지 않는 원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질의 원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질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물질의 원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더욱이 원인을 갖지 않는 물질이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의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분별적 악으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 결과가 원인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가 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감수와 마음과 평성의 일체와 일체의 존재는 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성으로 인해 논쟁이 이루어질 때 공박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일체 논박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증명되어야 할 것과 동일한 과실이 공성으로 인해 설명이 이루어질 때 누군가 비난을 말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일체 비난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증명되어야 할 것과 동일한 과실이 생겨난다. 오늘은 개송이 9개인 오온에 대한 것 얘기합니다. 우선 오온이 뭔지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오래전에 2600년 전에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은 어떤 요소로 이렇게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숙고하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불교적 사고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불교적인 그 맥락에서 답을 한다고 그럴 때는 인간은 오온이다,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답을 하면 맞습니다. 불교의 모든 조망의 시작은 오온에 대한 조망으로 시작합니다. 오온을 비출조자에다가 비출망자잖아요. 오온으로 비추어 보는 것에서 불교는 시작을 합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요소라는 말입니다. 5가지의 요소, 5가지의 구성 요소. 인간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인간의 구성 요소 가운데 페이지 49페이지 잠깐 하고 봅시다. 49페이지에 7번째 개성에 보면은 수, 심, 상, 행 있죠? 수, 심, 상, 행 그거하고
첫 번째 개성에 있는 색, 이것을 5가지의 구성 요소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5가지의 구성 요소로 형성되었다. 이게 불교적 사유의 첫 출발입니다. 오온에 대한 것은 제가 작년에 한 4주에 걸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 바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기는 그럴 것 같고 독서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개성 한번 봅시다. 그것 가운데서 첫 번째인 색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개성입니다. 물질의 원인을 떠나서 물질은 지각되지 않는다. 여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질이라는 건데, 부처님의 자각의 내용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성 요소 가운데 변형의 성질을 갖는 것을 갖다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변해가는 것. 부처님의 조망 가운데에서 변형의 성질을 가진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형의 성질. 형태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몸이 변하지 않습니까? 형태가 변해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길고, 손톱도 길고, 키도 크고, 예뻐졌다가 또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나도 이렇게 보면 쭈글쭈글해졌어. 손도 보면 이게 쭈글쭈글해져요. 언제 이렇게 돼버렸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형의 성질을 갖는 것을 갖다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원인을 떠나서 물질은 지각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질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의 성질을 갖는 건데 이게 애초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게 있는 것은 아니지. 이것도 무언가로 인해서 연기한 것이죠. 그렇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 변형의 성질을 갖는 내 몸뚱어리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로부터 연기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생겨나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무슨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찰을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있다고 하는 고정된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이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있다고 할 게 없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얘기 많이 했던 거지만 있는 것은 뭐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만 있는 거예요. 기억만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머물러 있는 것이 없어요. 어느 건 한 가지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물질이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연기해 있는 거예요. 연기작용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의 요소는 무엇으로부터 연기했을까요? 어떤 물질로부터 연기했겠죠. 어떤 물질로부터 연기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불교 사고에서는 지, 수, 화, 풍 이 4가지가 연기해서 변형의 성질을 가진 물질로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물질의 원인을 떠나서 물질은 지각되지 않는다.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물질로 연기하지 않았으면 지각될 수가 없죠. 연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물질을 떠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물질이 지금 있는 거예요. 물질의 요소. 색의 요소가 있어요. 변형의 성질을 갖는 변형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변형의 요소를 버려버리고 나면은 변형의 요소, 색의 요소를 버려버리고 나면은 거기에는 물질의 원인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첫 번째 개성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구성 요소 가운데에서 색수상 행식 그러면 이게 변형의 성질을 갖는 것이 색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굳이 용수가 변형의 성질을 가진 이 색의 물질의 그 원인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우리 몸을 색수상행식 5가지 구성 요소로 얘기한 이유는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를 여실히 그거를 통찰하면은, 아, 이 몸뚱어리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아, 이 몸뚱어리에 정말 영혼이나 푸드갈라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구나. 자아가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이 몸뚱어리가 무상한 거고 무아인 것이어서 이게 몸뚱어리 이거 자체가 고인 것이구나. 이걸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 열반하고 난 후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이 몸뚱어리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오온은 본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기 때문에 이 오온이 5가지가 이렇게 모여져서 나를 구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논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550년 후에 용수가 그런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이 변형의 물질 요소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변형의 성질을 가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어서, 그것이 본래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에 연기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내가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 생뚱맞게 물질의 원인을 떠나서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맥락이에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법당에 가서 향을 피우면 향이라고 하는, 향내음이라고 하는 그 향내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각을 하는 것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빨강색이 있으면 빨강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걸 빨강색으로 본다. 이런 논리를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논리를 많이 찾아가. 불교 가운데에서 절반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절반은. 그러면 절반이 그쪽으로 줄기차게 가기 때문에 다른 절반은 어떤가? 그 절반의 논박에 늘 논리적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계가 그 노름에 휩쓸려 있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실체적 사고라고 그래요. 실체적 사고. 삼세, 시류요, 법체함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것이 다 그런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였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용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의 원인을 따라서 물질은 지각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떠나서 또 물질의 원인이 또 지각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물질의 원인을 떠나서 물질은 지각되지 않는다. 또 물질을 떠나 물질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현상하는 물질이, 지금 우리 몸뚱어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 현상하는 이 물질, 이 몸뚱어리,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어리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몸뚱어리. 몸뚱어리가 있게 된 원인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이 몸뚱어리가 그 이전에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물질적 요소가 물질의 원인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에는, 이 몸뚱어리에는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오류가 따른다. 그렇죠? 원인이 없이 생겨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 몸뚱어리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는 건데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오류가 따르고 만다. 그렇지만 어떤 사물이라도, 이 몸뚱어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물이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원인이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이 생겨나게 된 그 이전의 연기적 상황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원인이 없는 것은 없다. 몸뚱어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도 그것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네, 같이 읽어봅시다. 현상하는 물질이 물질의 원인을 따라
어떠한 사물이라도 원인이 없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지난번에 32페이지에 네. 다음 2년쯤 네. 그거 설명하실 때 제6개에 보면 네. 사물이 존재할 때나 존재하지 않을 때나 연은 편향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게 존재할 때도 그 인연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하고는 관계 없다. 이 지금 6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2개하고는 약간 충돌이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사물이 존재할 때나 존재하지 않을 때나 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건이라는 말이죠. 네네. 네. 조건은 타당하지 않다. 네. 여기에서의 말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적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사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내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고 해서 접촉이 이루어져야 사물이 생겨나는 것이지, 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과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 지적이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논쟁의 소재가 어디가 있냐면, 부처님은 이 몸을 오온으로 해체해서 봐서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고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게 하는데 부처님은 핵심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처님 제자들이 그러면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나? 그래서 이 색, 수, 상, 행, 식의 존재를 구명해 가는 거예요. 색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나진 거 아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논쟁이 계속 한 절반 정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르주나 영수가 여기에서 하는 말은 색이라고 하는 것도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좀 포인트가 달라요. 여기에서 원인을 떠나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원인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은 없는 건데, 원인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무에서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원인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언설에서는 존재한다 이랬어요. 말로는 그런 말은 가능하다. 언설로서는 존재한다. 그런데 그 언설도 희론이다. 희론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이 존재한다. 원인이 있이. 그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읽었어요? 네, 세 번째, 만약 물질을 떠나도 물질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몸뚱어리를 떠나도 물질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인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결과를 낳지 않는 원인이겠죠. 물질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색이 안 됐으니까요. 결과를 낳지 않는 원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결과를 낳지 않는 원인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언설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낳지 않는 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결과를 낳지 않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설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물질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어. 말로는.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토끼의 뿔 같은 게 그런 네? 토끼의 뿔 같은 게 그런 비유가 안 되는 겁니까? 토끼의 뿔. 예. 그게 이제 실제 문제하지 않는데 언설로 문제하니까. 네. 그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 이거 얘기할 때 소에 보면 이런 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다 옷을 입고 있죠. 옷은 뭘로 되어 있어요? 실로 되어 있죠. 그럼 옷이 실이죠. 옷이 실이지. 그러면 실은 뭘로 되어 있어요? 목화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옷이 목화지 않습니까? 예? 잘 들어요.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옷은 실로 되어 있으니까 옷은 실이야. 실은 목화로 되어 있으니까 옷은 목화야. 목화는 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쉽게 잡아봅시다. 땅으로 되어 있어. 그럼 옷이 땅이야. 땅은 뭘로 되어 있어요? 땅은 뭐 암석이 풍화됐겠죠. 그럼 옷이 뭐예요 이제? 돌이야, 돌. 그런 논리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설의 논리예요. 희론의 논리란 말이야. 그런 연기는 없잖아. 옷이 돌이다 말이, 옷이 돌인 것은 중간에 논리만 생각하면 옷은 돌이잖아요. 그 논리로는 가능해. 논리로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 그거는 언설로서만 존재하는 논리예요. 실제는 누가 뭐 돌을 주면서 야 입어라 이러면 옷을 돌을 어떻게 입어? 그렇지만 그 돌이 풍화가 되고 흙이 되고 흙이 돼서 목화를 싣고 목화가 목화를 익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을 뽑아내고 실을 뽑아내서 천을 짜고 천을 짜가지고 재봉틀을 해가지고 옷을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멩이가 옷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냐. 그러면 희론으로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희론으로서. 그러면 봐요. 돌멩이가 분명히 옷의 원인인 것은 이해하잖아요. 옷의 원인은 돌멩이야. 옷의 연은, 옷의 조건은 거슬러 돌멩이의 또 원인도 있겠죠. 무한히 소급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무언가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이제 뭐 빅뱅까지 가겠지.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옷의 존재를 갖다가 옷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이전 상태, 만약에 돌멩이였던 때를 상정을 해놓고 여기에 있는 그 결과를 낳지 않는 원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 앞에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버린다. 뭐 이런 말과 같이 돌멩이였던 그것을, 돌멩이인 상태 그것을 가지고 옷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도 그 둘 간에 뭐랄까 논리적 타당성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동일성도 없는 거라. 그게 그 둘 간에는. 그러니까 결과를 낳지 않는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놓지 않은 원인을 가지고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였을 때 보니까 거기에 이 몸뚱어리가 변형된 성질을 가진 이 몸뚱어리가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 구성되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돌멩이를 보고서
돌멩이가 옷이다라고 한다면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가면은 전번에 내가 말씀드린 거 있죠. 논리를 두 가지만 만들어내면 전부 이웃사촌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래요. 어떤 것도. 그 논리를 두 가지만 끼워내면 다 동일한 게 돼버려요. 그렇지만 그 논리를 만들기 이전의 원인을 갖고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연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논리는 없어. 그건 희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론. 자, 읽어봅시다. 읽으세요. 만약 물질을 떠나도 물질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인 원인이 결과를 낳지 않는 원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번째입니다. 물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몸뚱어리가 존재하고 있죠. 몸뚱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질의 원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이미 존재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존재해버린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연기해버렸기 때문에 연기의 이 원인을 가지고 존재한다, 성립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질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물질의 원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성립하지 않았는데 무슨 물질의 원인이 있어요? 그럼 이 지금 계속 2번하고 제가 또 충돌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어디가 충돌해요? 물질이 네? 저기 제2 개송에 보면 현상하는 물질이 물질의 원인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에는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오류가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상하는 물질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해서 2번 개성은 나온 거고 네 번째 개성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이거는 물질이 만들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물질의 원인을 또 찾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성은 원인이 없이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 개성에는 결과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2번 개송은 과정을 설명하는 맥락이고 그 다음에 4번 개송은 결과를 현상하는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거고 그렇죠. 현상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물질을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두 번째 개송. 예, 두 번째 개송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고 그럴 때 무엇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는 원인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 지적이 두 번째 개송이고 물질이 만들어져 버렸으면 만들어져 버린 것에는 원인의 요소는 없는 거죠. 그게 네 번째 개송이에요. 이미 존재해버렸었는데 존재해버린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그것도 넌센스죠. 물질의 원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질이 이미 존재하지 경우에도 물질의 원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몸뚱어리가 지금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죠? 몸뚱어리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인이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시 존재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런데 이 몸뚱어리로 이미 존재해버린 그것에는 원인은 없는 거예요. 이미 물질로 이 몸뚱어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러면 자, 다섯 번째. 원인을 갖지 않는 물질이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얘기죠. 원인을 갖지 않는 물질이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물질에 대해서 어떤 분별적 사고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
물질에 대해서 분별적 사고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 원인을 갖지 않는 물질은 없어요. 그 원인에는 그 원인이 존재하는 또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에는 그 원인이 존재하는 또 원인이 있는 거겠죠. 그거를 계속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런 분별해서 계속 그래 추구해 본들 그건 뭐만 나오겠어요? 그건 희로만 나오는 거예요. 희로만. 분별적 사고로 분별해봐야 이거는 무용한 거예요. 무용한 거. 같이 읽어봅시다. 더욱이 원인을 갖지 않는 물질이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의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분별적 사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 6번째 개송입니다. 결과가 원인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가 원인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가 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아시겠죠? 돌멩이가 옷이다. 성립하지 않잖아요. 에? 돌멩이가 옷이 아니다. 그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이해하실 수 있죠? 돌멩이가 애초에 없었으면 옷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옷이 아니다고 해도 안 맞고 돌멩이가 옷이다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결과가 원인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가 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 것 성립하지 않는다. 거기 밑에 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종자와 씨앗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씨앗, 종자와 씨앗, 목화를 생각해봐요. 목화꽃이 피었어요. 목화가 활짝 피었어. 하얗게 피었어요. 에? 그럼 목화가 하얗게 피었는데 그 목화 하얗게 핀 것이 본래 그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것이 목화 씨에서 왔지요. 목화 씨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화 씨가 나중에 싹이 나가지고 예쁜 싹이 나고 그럼 목화 씨가 싹이 났을 때는 목화 씨하고 그 싹하고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동일하다 해도 틀리고 같다 해도 틀리는 거예요. 예?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잎을 피어, 꽃이 피어, 목화꽃이 피었어. 목화꽃하고 어린 싹하고 동일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동일하다 해도 틀리고 맞다 해도 틀린 거예요. 목화꽃하고 목화가 잘 이렇게 허옇게 잘 익어서 그거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목화가 뭐라고 뭐 말이 다래? 네, 다래. 목화 다래? 뽑기 전에 모이는 거죠. 네, 목화 다래. 목화 다래하고 목화 씨하고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같다 해도 틀리고 아니다 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과 결과를 동일하다 해도 틀리고 유사하다 해도 틀리고 유사하지 않다 해도 틀리고 동일하지 않다 해도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연기적 방식인 것이다 그 말이고요. 몸뚱어리라고 하는 이 변형의 성질을 갖는 것도 또 같은 거예요. 이 몸뚱어리 가지고 잠깐 한번 생각해봐요. 몸뚱어리 가지고 생각해봐. 몸뚱어리가 만들어진 이 몸뚱어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무슨 뭐 영양이나 무슨 뭐 생물학이나 이런 데서 이런 논리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몸뚱어리를 유지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죠. 에? 그러면 이 몸뚱어리는 밥하고 동일한 거야. 에?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안 끄덕거리네. 몸뚱어리는 밥하고 동일한 거야. 에? 일단은 이제 논리를 만들어 가보자고. 그럼 밥은 어디서 만들어졌어? 쌀로 만들어졌어. 쌀은 어디서 만들어졌어?
논에서 만들어졌어. 논은 흙이고 흙은 돌이야. 그러니까 나는 돌이지. 그런 희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희론이. 그러니까 원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과 속에 반드시 원인이 그대로 그것도 찾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지 말으란 말이야. 내가 중국에 여행을 하러 1991년에 중국에 여행을 하러 갔어요. 중국에 비자를 안 내줘. 홍콩에 가서 비자를 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때 수교도 안 됐어. 가가지고 중국을 여행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중국을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을 가보고 싶은 데가. 그 중에 한 군데 내가 가보고 싶었던 데가 어디냐면은 중국의 화엄경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던 이통현 장제라고 있었어요. 당나라 때. 그분이 서안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복건성의 복주로 귀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이통현 장자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서 그 길을 찾아갔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간벽지 복건성에 간 거예요. 복건성의 복건대학에 아무리 가서 물어도 이통현 장자 해도 알지도 못해. 조선에 있는 어린 승려는 다 알아서 그 사람을 찾으러 그까지 갔는데 복건대학에 역사학과 교수 철학과 교수도 몰라 그걸. 물어 아무리 찾아가도 사람한테 물어도 몰라. 알만한 사람은 다 찾아도 몰라. 일주일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도 몰라. 요즘 사람들은 이제 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문화혁명 일어나고 나서 중국의 불교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지도를 복주 지도를 딱 펴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꼭 이통현 장제를 내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점을 친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동전이 떨어지는 자리가 이통현 장자가 열반하신 곳이라 나는 믿을 테니 이 동전은 이통현 장자가 열반하신 자리로 가시오. 일어서서는 내가 딱 떨쳐놨어. 딱 있더라고. 연필로 딱 표시를 해놓고 차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봤어. 가보니까 정말 이게 길도 끊어진 곳이요. 그래 계속 가봤지. 중국 지도는요, 우리 한국 지도는 그런 거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 지도는 고도까지 다 표시되어 있어요. 중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가보니까 정말 황무지산이야. 황무지산. 황무지산인데 그 황무지산에 뽕나무를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황무지산에 산비탈 거기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요. 거기다가 이 뽕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여기에 이렇게 뽕나무 심은 곳에서 돌아가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통현 장자 호가 상현거사예요. 상현거사. 상현. 뽕나무 상자에다가 어질 현자를 써서 상현거사라고 그래요. 이통현 장자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간 거예요. 그렇죠? 에? 내가 간 건 제대로 간 것이요. 그래서 이 이통현 장자가 상현거사에서 이 뽕나무 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상현거사라고 그랬는가 보구나. 뽕나무 밭에서 말년에 활동을 하니까 상현거사를 했는가 보구나 하면서 거기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화엄경 공부를 한참 많이 하면서 화엄을 이해하려고 막 온갖 발버둥을 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 이제 이통현 장자 거기를 찾아가 봤는데 거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왜 여기서 열반을 하셨을까? 논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 다음날 또 갔어. 계속 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거기서 다 해결을 하고 왔어.
가서 생각하고 노트하고 또 돌아와서 또 글 정리하고 또 가서 또 해왔어. 다 정리를 했어.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나는 희로는 아니고 화엄경의 최고의 그 화엄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현의 정신이에요. 보현의 정신. 보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중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을 보현보살이라고 그래요. 이 근본 중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신 그대로 한 점의 훼손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보살을 보현보살이라고 그래요. 보현보살은 송광사에 살았던 보살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 분이 어떤 분일까 해서 이미지로 인격화한 보신보살이에요. 그 보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보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흙탕 같은 이런 예토에서 정토를 만들어가는 게 보살 아니에요, 그죠? 정말 육도 중생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타행을 하고 보살행을 해서 정말 부처가 되는 뭐 그런 수행자를 보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한 이통현 장자는 상향거사임에 분명하다. 이 뽕나무 밭에서 지내시다가 뽕나무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사시다가 뽕나무 밭에서 돌아가신 게 확실하다. 아주 통쾌했어. 그래, 이 산비탈이 누가 여기 이 산비탈을 개간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황무지예요. 정말 거기에는 무슨 염소도 가서 풀도 뜯어먹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야. 거기에 뽕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 뽕나무가 뭐를 만들어요? 예. 비단을 만들잖아. 오타각세의 중생이 그 산비탈 같은 그곳에 사는 중생이 뽕나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비단이라고 하는 부처가 되는 거야. 비단이라고 하는 부처가. 그래서 내가 이 상현거사의 이 삶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현의 정신이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노트를 다 해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놓은 게 뽕나무 언덕이라고 상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내가 지어놨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은 내가 내 이름을 상안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름이 좋아요? 상안. 좋습니다. 좋아요. 뽕나무 상자에다 언덕 안자예요. 상안. 그 모든 것은 원인이 없이 생겨난 것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의 원인인 것은 아니지. 부처가 중생이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 부처가 어떻게 중생이에요? 부처는 부처지. 그런데 중생이 없는 부처가 있어요. 중생이 없는 부처를 어디다 쓸 거예요? 부처는 뭐 하는 건데? 부처는 중생을 교화하는 분이 부처잖아.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부처는, 중생이 없는 부처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거. 어디까지 했어요? 중저서 7개 했어요? 7개. 자, 7번째 개성입니다.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변형의 성질을 가진 이 몸뚱어리, 그것 말고 우리 인간의 그 몸을 형성하는 것으로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 받을 숫자죠. 줄 숫자가, 받을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숫자. 받을 수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인 것을 말해요. 충동적인 느낌 같은 거를 수라고 그래요.
정신현상 가운데서 충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수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1원인이라고 그럽니다. 철학에서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가면 그냥 추우면, 추워! 이런 거 같은 거. 지금 다 배고프죠? 지금 따끈하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지금 밥이 지금 후원해서 익고 있어요. 이 얘기만 해도 여러분 입에는 침이 돌아. 그러지? 예? 이런 걸 수라고 그래요. 그런 걸 수. 근데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모르면요. 배고픔을 모르면 그 사람 곧 죽어. 난 지금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난 곧 죽지는 않을까봐. 네. 배고픔을 모르면 사람이 곧 죽어. 왜냐? 수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추워도 추운지를 모르고, 더워도 더운지를 모르고, 그러면요, 그건 죽는 판이야. 죽는 판. 그러니까, 지내다가, 배가 안 고프네. 그러면은 빨리 자식들 불러다가 유언을 해야 돼. 예? 아시겠어요? 배가 안 고프다. 춥지도 않아. 덥지도 않아. 그런 근본적인 이게 충동에 가까운 정신작용이거든요. 이런 것.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인간의 조건 가운데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식.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식.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뭐를 아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는 건데 이 나가르주나 용수는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해서 아는가? 사물을 아는 방식을 나가르주나는 3가지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는가? 네? 개념화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2번째는 판단을 해서 안다고 그랬고요. 3번째는 추론을 해서 알아요. 사람은 개념을 만들어내고 판단을 하고 추론을 만들어내서 사람은 알아가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아는 작용을 일으키는 걸 갖다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는 작용을. 그 다음에 표상이라고 하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싼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싼냐. 사람한테 우리의 정신 형상 가운데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하나는 형성하면서 행 그래놨죠. 행 그랬는데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뭐가 있는가? 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intention을 말하는 거예요. intention. 의도예요. 의도. 사람한테는 물질의 요소로 이 몸뚱어리가 변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몸뚱어리가 있어야 되고 근본적인 충동에 가까운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또 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intention, 의도 그런 행이 있어야 된다. 이 5가지가 모여서 인간을 이룬다. 부처님은 그렇게 통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뚱어리, 변형의 성질을 가진 몸뚱어리가 그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 이미 결과물로 존재해버린 물질의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4가지 수, 충동적인 느낌, 상, 고정관념, 행, 인텐션, 그 다음에 마음, 인식하는 그런 거 거기에도 똑같이
마음에 적용했던 거와 똑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7번째 개성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감수와 마음과 표상과 형성의 일체와 일체의 존재는 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8번째 개성입니다. 8번째 개성은 이거는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개성입니다. 공성으로 인해 논쟁이 이루어질 때 이건 뭐 첫 마디부터가 조금 어렵죠. 공성으로 인해 논쟁이 이루어질 때 누군가 논박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일체 논박이 되지 않는다. 말이 쉽지 않아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잠깐 좀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드린 페이퍼 가운데 근본중송 해설 그래서 2페이지에 공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잠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상대적인 개념에 의한 일체의 견해를 떠난 것을 공성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거 안 가지고 계신가요? 한분들 없을 거예요. 안 받았어요? 선달 안 해가지고.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서가모니 불을 잊어버리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잊어버리더라도 공성이 뭔가 이런 것은 안 잊어버리셔야 돼요. 상대적인 개념에 의한 일체 견해를 떠난 것을 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개념에 의한 일체의 견해를 떠난 것을 공성이라고 한다면 이 공성에는 주관이 개입되어 있어요?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주관이 개입되어 있지, 일체 주관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객관적인 거예요. 영어로는 공성 이걸 번역을 할 때 이걸 갖다가 objectivity라고 해요. objectivity가 상대적인 사물을 object 그러죠. objectivity 이거는 객관성 그런 말이에요. 객관성. 그러니까 나의 주관이 일체에 개입되어 있지 않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그걸 어떻게 개념화했는가,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했는가, 이런 것이 일체 떨어져 나가버린 그냥 그거 그대로예요. 이걸 갖다가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되세요?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해야만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이해를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바꿔주나요? 내가 변화해 가려면 우선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서 나의 주관이 형성이 되어야 뭔가 왜곡이 일어나든 지혜가 생겨나든 뭐라도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접촉이 안 일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공성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상태를. 공성이 뭐라고? 서가모니 물은 잊어버리더라도 이런 거는 안 잊어버려야 돼요. 공성이 뭐라고? 상대적인 개념에 의한 일체의 견해를 떠난 것이 공성이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자기 주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책에 잠깐 가봅시다. 공성으로 인해 논쟁이 이루어질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논쟁 주관이
주관이 들어가야 논쟁을 하려면 주관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공성은 뭐예요? 주관이 배제된다. 주관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관이 배제되어 있는 공성을 어떻게 주관으로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에? 그러니까 공성인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논박을 하든 말든 그런 것은 일체 논박, 그런 논박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리어 증명되어야 할 것과 동일한 과실이 생겨난다. 여기서 증명되어야 될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증명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completely equal한 것이 증명이잖아요. 온전하게 equal한 거예요. 온전하게.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에요. 증명. 어? 아까 얘기한 것 잠깐만 더 얘기해 봅시다. 옷은 돌이다. 옷은 돌이다. 돌이 옷이다. 옷은 돌이다. 돌이 옷이다. 이꼴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성을 가지고 논박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공성을 가지고 논박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일어나야지 개념이 되는 거고, 의도가 일어나야지 인식이 일어나고, 의도가 개입이 되어야만 기억이 되고, 의도가 일어나야만 그게 우리의 경험이 되고 인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성인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적인 것이에요. 연기적인 것. 그러면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깨달아야 된다, 연기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 연기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절에 다니면서 그 소리도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연기를 깨닫는단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연기를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연기를 깨닫는단 말은 연기에 자기 의도가 작동됐다는 거잖아. 객관에 자기 의도가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객관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이미 객관이 아니야. 그건 이미 이제 나의 서브젝티비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의 주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연기를 깨닫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달려들어서 가사를 쫙쫙 다 찢어. 당신은 이거 입을 자격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는. 알겠어요? 예? 예. 공을 체험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예? 공성을 체험한다, 체득한다 뭐 이런 말들도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론을 읽는 이유가 네. 우리는 연기를 깨닫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거잖아요. 아니, 연기를 깨닫는단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연기적인 방식으로 살기를 네, 원한다. 네, 연기적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연기를 연기적인 사고방식 그거를 제가 자기 것으로 삶의 태도로 갖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하고 연기를 깨닫는 것하고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거는 끝없는 숙제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지은 나가르주나 용수도 이 책을 나가르주나가 용수가 이 책을 지으면서 서문에다가 나는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한다. 나는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할 뿐이다. 참 그랬어요. 나는 뭘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한다는 말은 나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나의 인식을 가지고 고정관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엄격하게 정말 살얼음판 같은 엄격한 말이에요.
내 분별로 내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이미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주관을 갖고 있는데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객관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에 있어서 객관적인 것을 어떻게 찾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공성인 것을 아무리 어찌게 접근을 한다, 접촉을 한다 해도 이미 내 의도가 작동되어 버리면 그거는 다 주관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할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고민은.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으로 화엄을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안으로. 예, 말씀하세요. 스님, 이해는 했는데요. 예. 이해는 했는데, 수차작주 이처대중이라는 거하고, 예. 여실직경적인 예. 삶하고, 예. 그 관계, 그 세계의 관계에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10세기에 살았던 선종의 승려 임제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회주 스님도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 말을 잘 인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수처작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처라고 하는 것은 접촉이 일어날 때 이 말이겠죠. 예? 연기적인 상황과 접촉이 일어날 때 처하는 곳, 그 말이 이제 접촉이 일어날 때 객관적인 것하고 연기성인 것하고 공성인 것과 접촉이 일어날 때 이 말이 수처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작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되라 이제 이런 말인데 그 주인이 되라는 말은 가능하면 연기적인 것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처작주라는 말은 여실직연으로 살아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일 거예요.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이해는 했습니다. 예. 이 공성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예. 공성하고 수처작주 이처계진하고 여실직경하라는 그 상이 조금 공성하고 충돌이죠. 예. 접촉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교를 하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참배하고 향을 피우고 공양을 하고 그런 이유가 목석 같은 인간이 되고 감정도 하나도 없고 주관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절에 와서 그래 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절에 오는 건 아니죠. 내가 언제 한 얘기인데 무슨 두두물물이 부처 아님이 없다. 그런 거는 여러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혹시 들은 거 있으면 다 빼내세요. 그런 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흐르는 물이 어떻게 부처요? 그거는 공성인 거야, 공성. 흐르는 물이 왜 부처요? 흐르는 물이 어떻게 보살이야?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가르주나 용수가 이 책을 쓰면서 정말 공성인 것, 연기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적인 것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을 해체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 정도로 하고 또 나중에 또 얘기 또 더 계속해서 할 거니까
또 그때 가서 또 좀 더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자, 8번째 개성.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것, 주관이 사라져버린 것을 공성이라고 그러는데, 공성을 가지고 공성을 주관으로 접촉하려고 해봐야 그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주관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8번째 개성 같이 읽읍시다. 공성으로 인해 논쟁이 이루어질 때 누군가 논박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일체 논박이 되지 않는 도리어 증명되어야 할 것과 동일한 과실이 생겨난다. 아홉 번째 개성도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의 경우를 놓고 지금 상황을 설정해 놨어요. 자, 9번째 개성도 한번 봅시다. 공성으로 인해 설명이 이루어질 때, 이 말이 안 된다 했어요. 네? 누군가가 비난을 말하더라도, 이건 이미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건 공성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일체 비난이 되지 않는다. 맞죠? 네. 도리어 증명되어야 할 것과 동일한 과실이 생겨난다. 8번째 개성어가 상황만 달라요. 같이 봅시다. 공성으로 인해 설명이 이루어질 때 누군가 비난을 말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일체 비난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증명되어야 동일한 과실이 생겨난다. 나는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내가 또 좀 욕을 좀 먹을 수도 있는데, 정말 나는 이게 근본 중성을 읽으면 난 너무너무 즐거워요. 정말 나는 나가리 누나 용수한테 정말 나는 빚을 많이 졌어요. 내가 불교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정말 토도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화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이걸 들고 댕겨. 예? 예. 그 각오를 하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 인류가 써놓은 책 중에서 한 권 꼽으라면 나는 이 책 꼽아요.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이 책을 꼽습니다. 구질구질 하지도 않고요. 명확하잖아. 많이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